자, 안녕하세요. 축사장TV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가 너무 없었네요. 경기가 너무 없어서, 이제 오늘부터 국내 농구 배구 23일부터 4일 뒤에 이제 NBA가 시작을 하네요. NBA 시작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죠. 자, NBA 프리시즌 다 보고 계신가요? NBA 프리시즌. 누가 잘하는 것 같아요? 와, 의외의 복병이다. 뭐 아니면은 여전히 우승이다. 골스. 골스는 일단 버딜드 영입한 게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인 것 같죠. 예. 탐슨의 자리를 버딜드가 들어가서 버딜드가 벤치 멤버로서 나와서 식스맨으로서의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우승까지는 조금 버거워 보이긴 해요. 그죠? 네, 우승까지는 좀 버거워 보이긴 하고 또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하는 팀들, 저는 이 팀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없나? 저는 한 두 팀? 필라델피아는 어차피 뭐 조엘 엠비드가 안 나오니까 프리시즌 안 나온다고. 조엘 엠비드 필라델피아 경기는 참고로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엘 엠비드는 백투백 경기는 치르지 않겠다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했죠. 예, 백투백 경기는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나가겠다. 보통은 그 스텝 구단에서 얘기를 공표를 하는데 엠비드는 좀 웃기네요. 예. 뭐 그랬고 저는 그냥 카와무라 유키 응원해요. 존만이. 전 시카고가 굉장히 좀 눈에 띄었어요. 의외로 시카고 불스. 예. 브라니보다는 낫죠. 예. 큐량이 오랜만이네요. 예. 시카고 불스가 일단 기디를 영입을 했는데 뭐 물론 안 나왔지만 시카고 불스 괜찮은 것 같고. 아니요, 이제 국내 경기 이제 오늘 제가 오늘은 농구하고 배구 그냥 야구만 분석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오클라호마 좋죠. 클리브랜드 주전은 여전히 좋은데 클리브랜드는 올해 수비가 개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물론 프리시즌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점이 너무 많아. 수비가 개판이야. 여전히 알렌하고 모블리가 있는데 올해는 오크라고 세크라멘토 기대됩니다. 그쵸. 세크라멘토는 작년보다 더 좋아진 느낌이고, 오클라호마는 우승 후보 중에 하나죠. 오클라호마도 우승 후보 중에 하나. 그런데 여전히 강력한 건 보스턴이에요. 보스턴. 세크라멘토는 드로잔 영입을 하면서 훨씬 더 전력이 좋아졌고, 보스턴은 벤치 멤버로만 해도 웬만한 팀들 박살낼 것 같더라고. 보스턴은 정말 좋더라고. 보스턴은. 예. 일단 올해는 보스턴의 대항마가, 저도 뭐 세크라멘토, 오클라호마, 골스는 힘들 것 같은데. 빨리 개막을 하면, NBA 개막을 하면 제가 저녁에도 방송하고 아침에도 방송하고 할 거예요. 저녁에 할까 아침에 할까 고민이긴 한데 시간대별로 좀 봐서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할 거고. 예, 그냥 그때 그날 NBA 스케줄에 따라서 방송을 저녁에 할지 아침에 할지. 근데 웬만하면 아침에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야지 그 라인업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MLB나 이런 부분은 물론 다 라인업이 뜨긴 떠서 상관이 없지만 NBA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월드 시리즈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양키스가 우승할까요? 다저스가 우승할까요? 둘 다 진짜 장난이 아니던데.
장난 아니지 않아요? 양키스가 우승할까요? 다저스가 우승할까요? 아, 근데 양키스는 여기저기 너무 많이 터져.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무키베치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오타니 쇼헤이가 있고, 그냥 프리먼이 지금 뭐 다리 상태가 좀 좋지는 않긴 하지만 뭐 키케 헤르난데스도 홈런 때리면서 또뭐 뜬금포 때리는데, 양키스는 뭐 저지의 소토는 진짜 미쳤죠. 오늘도 뭐 스리런 홈런 치면서 소토의 저지는 진짜 신이더라. 오타니도 신이고, 웰스도 터지고, 스탠튼 터지고. 양키스는 진짜, 양키스 근데 불펜이 약간 좀 지금 클리브랜드하고 지금 이 시리즈에서 불펜에 좀 약점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긴 있죠. 자,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 경기 주력이 괜찮아 보여요. 낮 경기에서 주력 1은 국내로 좀 만들어 봤고, 주력 2는 일본 축구로 좀 만들어 봤는데, 오늘 주력 1은 굉장히 전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배당 낮 경기는 60배 정도, 60배 정도 되고, 저녁 해축은 한 50배 정도 되는데, 참고하시고, 고배당 뭐, 우리 국밥이 형님들은, 고배당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 배고파라. 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자, 시간대별로 우리 구기 종목 한 5경기 정도 프리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기구나, 6경기. 아, 축구는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뭐 시간이,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진짜 한 4, 5시간 걸리는데.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은, 낮 경기만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경기 갑시다. 자, LG와 삼성의 대결.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디트리엔스가 등판하는 LG를 갈까요? 아니면 레이에스가 등판하는 삼성 라이온즈를 갈까요? 자, 엔스 같은 경우는 3차전에 등판을 해가지고, 저는 정경기 등판을 했죠. 지금 뭐 휴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여전히 불안한 디트리엔스고, 오늘 일단 포인트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빠따는 우세가, 어디가 우세할까요? 빠따. LG와 삼성의 빠따. 구자욱은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 출전을 할 거예요. 출전을 할 건데, 선발로 나설지, 벤치로 나설지는, 교체로 나설지는 아직 모르겠네. 근데 일단 나온다고는 했습니다. 나온다고 했고. 에르난데스가 엄청나죠.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에르난데스가 문제이긴 한데, 오늘 못 나올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여져요. 오늘은 그래서 영경혁 감독이 오늘 엔스가 흔들리면 손주영 바로 이어갈 거예요.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에르난데스가 나와서 뭐 KKK 잡고 엄청난 구위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손주영이 이제 두 번째 카드로 벌크 투수로 나설 텐데, 저는 별로 못 믿어요. 손주영이 올 시즌에 물론 굉장히 뭐 13승인가? 많은 승수를 올리면서 LG의 이번 플레이오프 진출에 아주 큰 공헌을 하긴 했지만, 2차전에 나와서 4.1이닝 동안에 93개 던졌죠. 그러면서 4실점 허용했어요. 저는 이 손주영이 어린 선수가 이런 큰 경기에는 분명히 부담이 된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삼성 상대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고, 자, 레이에스 같은 경우에는 잘 던졌죠. 지난 경기 잘 던졌죠. 저는 타선은 삼성이 낫다고 보여져요. 그저께 승리할 때도 황동재가 3이닝 던졌는데 LG가 득점을 못 냈죠. 그 다음에 불펜에서 이제 삼성이 불펜을 가동을 했는데,
이승현, 송은범, 김윤수, 이상민, 김태훈, 임창민 나왔어요. 임창민 나왔는데 5이닝 동안에 1점밖에 못 냈어요. 그러면서 LG가 그냥 안타 몇 개, 1대0으로 이겼는데 안타 몇 개 쳤어요, LG가. 안타 4개 쳤어요. 삼성은 5개. 구자욱이 있어요. 오늘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그 왼쪽 무릎 내측인데 미세 손상을 받아서 일본으로 바로 날라가서 치료를 받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자기 말로는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해요. 거의 없다고 하고 뭐 90%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거 자욱이의 성격상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높다고 보여지고 뭐 분명히 타석에서 뭐 수비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하지만 잠깐만요. 구자욱이 지금 뭐 12분 전에 지금 8분 12시 8분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잠실야구장에 이 종아리 쪽에 테이핑을 하고 이제 구장에 들어서는 사진들이 있고 4차전 합류를 했네요. 4차전 합류를 했다고 기사가 한 10 몇 분 전에 나왔고 구자욱이 곧 기자회견을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하냐 이 새끼.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뭐 구자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지금 페넌트레이스 이런 지금 뭐 플레이오프 들어서 구자욱이 진짜 엄청난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김원곤이나 이성규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날 경기에서 구자욱이 부상당해가지고 빠진 다음에 그 경기의 히어로 누구의 김원곤이었죠. 멀티 홈런을 터뜨렸던 김원곤이고 저는 엔스가 굉장히 좀 오래 쉬었다는 부분도 부정적인 요소로 보여져서 엔스가 한 3, 4이닝 정도밖에 소화를 못한다고 저는 예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손주영이 나오면은 삼성한테 털렸던 손주영 그 다음에 큰 경기에 경험이 부족한 손주영 뭐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삼성의 역배당 보겠습니다. 삼성의 역배당 보고 좀 욕심을 내면 삼성의 마행까지 2.45배당인데 삼성의 마행까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다음 이제 제 전공인 농구로 넘어갑시다. 농구. 자, 장판 부산 KCC 대 수원 KT의 대결로 넘어갑시다. 자, KT가 정배당을 받았어요. 올 시즌의 우승 후보는 어느 팀이에요? KBL의 우승 후보 DB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DB와 KCC로 이제 두 팀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해요. 근데 DB가 이제 작년에 데드릭 로슨이 어마어마한 뭐 활약을 하면서 갔는데 걔는 이제 갔죠. 좀 짱깨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오누아쿠를 영입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컵 대회를 봤을 때 DB가 이관희와 오누아쿠가 합류한 DB, 김시래가 합류한 DB, 그리고 그 전에 작년에 DB의 전력 어느 게 더 좋아 보여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DB. DB 얘기는 이따 가자. DB 얘기는 이따 할까? KCC 먼저 합시다. 자, DB 얘기는 이따 하고. 자, KCC는 지금 악재가 터졌죠. 또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악재가 터졌어요. KCC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는 최준용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포지션을 모두 볼 수 있는 최준용인데 최준용이 족저근막염으로 4주 결장 확정. 그러면은 송교창도 지금 부상이고 최준용도 부상. 포워드진이 가장 좋은 팀이 KCC인데 예, 포워드 핵심 3인방이 최준용, 송교창, 이승현인데 송교창과 최준용은 기동력이 되면서 포워드를 볼 수 있는 선수고 이승현은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몸빵이 되는 선수인데 이 스피드 두 명이 빠졌어. 그게 악재고 또 하나는 타일러 데이비스가 뭐 이제 몸 만들어 오겠다고 연벽을 떨면서 이제 KCC로 다시 합류를 했는데
몸무게가 이 새끼 130kg인가 140kg인가 뭐 이렇게 되면서 몸이 돼지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뭐 뛰지를 못한다. 그래서 교체한 게 또 리온 윌리엄스. 리온 윌리엄스. 그 KCC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초반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최준용도 없고 송교창도 없고 그 다음에 컵 대회에서 KCC의 경기를 봤을 때는 항상 문제되는 그게 또 튀어나왔어요. 뭐예요? 디언테 버튼을 영입을 했는데 물론 어마무시한 그 선수죠. 최준용 인터뷰하는 거 봤죠. 디언테 버튼이랑 하면 너무 편하대. 너무 편하대요.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선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안하대요. 버튼이랑 하면. 그런데 문제는 최준용이 없다고 하면은 버튼하고의 투맨 게임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버튼이 항상 그래. DB 예전에 DB에서 뛰었을 때는 워낙 멤버들이 좋았는데 KCC랑 경기를 하는 걸 같이 팀으로 합류를 한 경기를 보니까 뭐예요? 거의 다 아이솔레이션이에요. 혼자서 그냥 막 치고 들어가서 뭐 최준용이 없으면 받쳐줄 선수가 없으니까 계속 아이솔레이션만 해. 그러니까 허웅의 터프샷. 이 두 가지 말고는 별로 득점 라인이 별로 없어 보여요. 득점 루트가. 가용 인연이 누구예요? 뭐 김동현 물론 좋아요. 김동현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웅이 있죠. 디언테 버튼이 있어요. 이승현 있어. 그 이후에 좀 문제들이 많죠. 여준영이나 에스피톨라나 이호연이나 정창영이나 이근이나 이 보면은 지금 에스피톨라, 여준영, 이호연, 정창영, 이근이, 웅이 막 이런 다 꼬꼬마들밖에 없어요. 가드진들밖에 없어요. 근데 KT는 KCC와 더불어서 DB는 센터진이 강한 팀이고 KT하고 KCC는 포워드진이 강한 팀이죠. 포워드진이 강한 팀이에요. KT도. KT는 가드진이 정성우가 빠지면서 가드진이 떨어졌어. 훈이 말고는 리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어. 그게 문제긴 한데 KT는 지금 누구 있어요? 수비 좋은 한의원 있죠. 해머지 있죠. 문정현 있죠. 문성골 있죠. 센터 하영기 있죠. 그럼 이승현이 이들을 상대하기엔 너무 버거워. 스피드도 딸리고. 지금 버튼이 몇 센치예요? 193cm예요. 근데 지금 하영기하고 해먼지가 지금 2m가 넘어. 그러니까 버튼이 인사이드를 파고들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는 KCC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디언테 버튼과 허웅의 아이솔레이션 경기 말고는 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인다. 예. 저는 KCC의 팬이긴 하지만 이 경기는 KT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다만 컵 대회에서 KT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컵 대회에서 KT 보면서 느낀 점. 첫 번째, 훈이밖에 없다 보니까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단순하다. 훈이가 벤치로 들어가면은 KT는 공격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두 번째, 수비는 더 강력해졌다. 틸머니 조금 기대 이하긴 해. 근데 해먼즈가 굉장히 쓸만한 용병인 것 같고, 근데 국내 선수들의 수비 라인이 너무나 강력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KT의 승리와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자, 다음. 자, 원주 DB와 서울 삼성의 대결, DB. 자, 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상재가 부상을 당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야, 김종규 올해도 잘하더라고요. 올해도가 아니죠. 올해 잘하더라고요. 예. 오누아쿠 내외각에서 엄청나고, 예. 인사이드 장악력이 오누아쿠하고 김종규의 그 트윈타워가 어마무시하죠. 결승전에서도 KT 상대로 둘이서 리바운드 몇 개 했어요? 둘이서 27개 했어요. 그 다음에 최고의 가드 이선 알바노가 막판 결승전에서도 14득점에 10어시스트. 작년 그 이상으로 더 좋아진 느낌이고. 근데 DB의 이관희의 가세가 여러분이 컵대회를 봤을 때 득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실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컵대회 경기 봤을 때 이관희. 어때요? 저는 이관희 DB하고 굉장히 잘 맞아 보여요. 예. 그 전에 이관희가 있던 팀들은 진짜 그
이관희의 포지션이 별로 없었는데 DB에서는 워낙 유능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딴 데서 그러니까 DB는 막아야 될 선수들이 많잖아요. 외곽에서 박인용도 있죠. 알바노도 막아야 되죠. 강상재 내외곽으로 막아야죠. 종규 인사이드 막아야죠. 오누아쿠 막아야죠. 그 다음에 또 김은 외곽 김은 막아야죠. 그냥 막아야 될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관희한테 찬스가 많이 나. 근데 활동량이 워낙 좋잖아요. 투맨 게임도 굉장히 좋고 경기가 안 풀리면 이관희가 그냥 지가 개인적인 그 뭐 돌파를 하든지 외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너무나 좋았고. 저는 이거 김주성 감독이 굉장히 이관희의 컨트롤을 잘한다고 보여지고 이관희는 표정 보면 알아요. 이 새끼가 경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고 싶어 하는지. 근데 DB와의 경기할 땐 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예, 팀워크가 너무나 좋았고. 그러니까 풀어줄 선수들이 너무나 많죠. 알바노만 있어도 알바노가 혼자서 다 풀 수 있는데 이관희까지 가세하니까 DB는 더 세진 것 같아요. 이관희 가세가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김실애도 이때까지 있던 팀에서는 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치고 들어가서 드리블 치고 들어가가지고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딴 새끼들이 다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DB 삼성에 있으면은 다른 애들이 원석이나 뭐 애들 차민석이나 이런 애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멍하니 그냥 김실애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실애가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DB 선수를 보니까 이건 딴 세상에 온 거지. 와, 얘네들은 움직임 봐라. 내가 이때까지 어떤 놈들이랑 농구인지 이제 알겠다. 김실애는 분명히 가드로서의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물론 그 내리막길이긴 하지만 그래서 벤치에서 충분히 저는 그 가드로서 알바노의 빈자리도 채워줄 수 있다라는 부분 보여지고 벤치도 좋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 봅시다. 삼성은 컵대회에서 상무한테만 이겼죠. LG한테 대패하고 가스공사한테 대패하고 문제는 뭐예요? 삼성도 마찬가지. 이대성의 영입을 했지만 이대성이 부상, 최성모가 부상 이러면서 리딩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지난 컵대회 봤죠. 막 드리블을 하프코트를 넘어오는데 이원석이 막 드리블해서 넘어와. 그러다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걸려요. 골 때린 상황이죠. 삼성은 일단 코번이 좋죠. 코번하고 이원석은 올해 좀 괜찮아 보여. 근데 원석이하고 코번이 있는 인사이드는 좋아. 그런데 삼성은 이기려면은 한 1승이라도 거두려면은 상대팀 높이가 낮은 팀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번 뭐 코번이나 이원석으로 인해서 인사이드를 장악을 하면서 리바운드로 인해서 승리를 거둘까 말까. 근데 오늘 상대하는 팀은 높이가 가장 강력한 DB예요. 그리고 삼성의 문제는 뭐예요? 다 문제긴 한데 벤치예요. 벤치. 컵대회에서 나온 벤치 자원들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이동엽, 차민석, 조준희, 윤성원, 박민채, 김근영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 예. 자, 그래서 이 경기는 DB의 압승이 예상이 돼요. 이게 개막전인데 1.06이란 배당이 뭐 말이 됩니까? 근데 이 경기는 DB의 홈이기도 하고, 저는 뭐 삼성이 오늘 몇 점을 낼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올해 초반에는 여러분들 오바 공략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컵대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 시즌 KBL은 국제농구 기준에 이제 좀 맞춰가면서 파울콜이 굉장히 하드해졌습니다. 예, 이때까지는 뭐 소프트콜을 많이 하면서 자유투 득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컵대회 보니까 거의 격투기 수준이에요. 파울 안 불어요. 최준용이 그때 인터뷰할 때 얘기했죠. 보신 분들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뭐 바라는 점이나 뭐 얘기를 했더니 심판들의 하드콜이 이게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이거는 뭐 진짜 싸움박질을 할 정도다. 그게 기준이 딱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오버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하드콜이기 때문에. 자, 이 경기는 DB가 전력을 다한다 그러면 10.5 마에는 뭐 충분히 가져갈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경기 만약에 원정이면 모르겠는데 홈이면은 저는 DB가 마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뭘 하겠어요 지금 삼성에서. 삼성은 이대성 오기 전까지는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이대성이 와도 기대가 되지 않는 올 시즌의 가장 강력한 꼴찌 후보 중에 한 팀 예상이 됩니다.
자, 남자 배구 한번 더 살짝 넘어갑시다. 자, 대한항공과 OK금융그룹. 자, 이 경기는 일단 마인배당 1.41로 굉장히 낮네요. 자, 일단 대한항공의 남자 배구는 하지 말까? 어차피 못 맞추는 거. 그래도 간단히 합시다. 예. 자,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시즌에 비해서 달라진 점, 임동혁이 입대를 했어요. 임동혁이 입대를 했고, 그 다음에 리베로 오은열이 라이벌 현대캐피탈로 갔어요. 하지만 대한항공은 되는 집이었다. 예. 그 제비뽑기에서 뭐야 형, 제비뽑기에서 1픽을 거두면서 요스바니를 데리고 갔어요. 예, 요스바니. 그 다음에 뭐 여전히 미들블로커 조재영이나 김민재나 김규민은 여전히 좋고, 무엇보다 대한항공의 가장 강점은 뭐 요스바니도 있긴 있겠지만 한 선수와 유강호의 백업 유강호가 있는 세터 라인이 가장 안정적인 팀이 대한항공이죠. 예, 대한항공. 자, 근데 그 컵 대회를 보신 분들, 후보컵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의 올 시즌에 가장 기대할 만한 선수 누구예요? 자, 일단 뭐 임동혁이 없어서 뭐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쵸? 나가리 아웃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준입니다. 이준이에요. 이준이 얘가 잘해요. 잘하는 놈인데 대한항공에 들어갈 군형이 없었어. 워낙 뭐 곽승석에 임동엽에 정지석에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준이 그래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컵대회에서 이준을 써보니까 이준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컵대회 5경기에서 67득점, 56%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저는 대한항공이 올해 뭐 우승을 한다 그러면은 이준이 어느 정도 그 컵대회에서 보여준 경기력만 보여준다 그러면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현대캐피탈하고 대한항공이 올해도 우승 후보죠. 대한항공 일단 뭐 허점이 또 없어 보입니다. 올해도 없어 보이고. 일단 정지석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컵대회에서 뭐 리베로로 나섰는데 이번 리그 경기에서 이제 어떤 포지션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서브로 그냥 벤치에서 공격수로 나올지 아니면 리베로로 나올지 그건 아직 뭐 경기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자, 옥금이 봅시다. 레오가 이적을 했죠. 레오가 이적을 하면서 새로운 용병 뭐 루코니를 영입을 했고, 일단 옥금이 같은 경우는 삼각편대한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루코니도 컵대에서 뭐 기대 이상이었고, 네, 장빅농 있죠. 장빅농. 아시아쿼터 장빅농. 리그 경기에 컵대에는 안 나왔는데 리그 경기에는 출전할 전망이고, 신호진이랑 이 삼각편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민규 세터예요. 이민규 세터가 빠지면서 세터를 누가 봐야 돼요? 박태선이나 뭐 강정민이나 정진혁이 봐야 돼. 세터가 개판일 가능성이 크다. 예, 이런 부분. 자, 이 경기는 대한항공의 압승을 예상을 하는데 저는 대한항공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은 언더는 안 가요. 대한항공.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대한항공은 꼭 지들이 서브 뭐 세계 최강자인 줄 알고 서브를 졸라게 서브 미스를 하면서 세트를 내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네. 저는 이 경기는 안전빵으로 가겠습니다. 안전빵으로. 항공 1.5 세트 마인. 1.41배당인데 1.41배당은 훌륭하지. 훌륭하고 어느 바를 가야 된다고 하면은 안 가겠지만 가야 된다고 하면 오바 179.5. 저는 옥금이가 한 세트 정도는 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자, 다음 또 남자 농구 마지막 경기. 자, LG와 가스. 이 경기는 여러분들 이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운데 가스풀. 자, 일단 이 경기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LG 때문에 그래요. LG 때문에.
자, LG가 컵대회 두 경기 다 졌죠. 자, LG가 그런데 기대는 해볼만 해요. 두경민 합류했죠. 전성현 합류했죠. 허일영 합류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3점 슈터 다 영입했어요. 다 영입했어. 여전히 인사이드에서는 마레이가 있죠. 유기상 있죠. 양준석 있죠. 그런데 두경민하고 전성현이 아직 폼이 정상이 아니에요. 허일영이 지난 경기에서 2점 야투율 44%에 3점 4방 3점 야투율 공성 야투율 50% 보이면서 좋아서 허일영은 좋았는데 두경민이 개판이었죠. 전성현이 개판이었어요. 두경민 2점 야투율 27%, 3점 야투율 17%, 전성현 2점 야투율 28%, 3점 야투율 20%. 오히려 양준혁하고 유기상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LG는 라인업만 보면 좋아요. 라인업만 보면 너무 좋잖아. 마레이 컵대회 봤죠. 마레이가 인사이드 들어가면 무조건 더블팁이에요. 어떤 팀이든 간에. 어떤 팀이든 간에 다 더블팁 들어가요. 그럼 외곽에 만약에 두경민이랑 전성현이랑 허일영이랑 유기상이랑 양준석이랑 막 이렇게 있어. 아웃 넘버가 분명히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곽포만 정상적으로 터진다 그러면 LG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컵대회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안 터졌다. 그래서 LG는 올 시즌에 뭐 아니면 도일 가능성이 많다. 작년으로 얘기하면은 고향 소노와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그죠? 가능해요. 예. 예. 아가뷰님. 예. 뭐 아니면 작년 소노. 작년에 DB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잡았죠. 3점 터지면은 작년에 소노를 어떻게 감당을 못했어. 그런데 그런 경기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죠. LG도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저는 LG는 시즌 초반에는 조금 뭐 조직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상위권을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두경민이 부상만 안 당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가스 봅시다. 상무한테 이기고 삼성한테 이겼어요. 컵대회 2승을 거뒀는데 상대가 상무하고 삼성이었어요. KT한테는 지고. 가스는 좋아요. 가스는 좋아. 정성우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낙현이 약간 부담을 좀 덜게 됐죠. 여전히 벨랑겔 있고, 그 다음에 득점기 니콜슨 있고, 그 다음에 이대현 있고, 베스트 5는 좋아. 베스트 5는 좋아요. 좋잖아요. 벨랑겔, 니콜슨, 김낙현, 이대현의 정성우의 뭐 좋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벤치. 지난 경기 벤치자 한번 봅시다. 신주영, 박지훈, 김동량, 조상열, 양재혁, 이도원 국내 6명이 출전을 했어요. 벤치에서. 이 6명이 총 몇 점 냈어요? 빵점 냈어요. 빵점. 직전 경기 김낙현도 5점밖에 못 냈고 이대현도 4점밖에 못 냈어요. 삼성보다 낫다고요? 도친 개찐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가스도 주전 자원들은 괜찮아요. 주전 자원들은 괜찮은데 일단 니콜슨이 인사이드에서 이런 뭐 몸빵으로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외곽으로 좀 많이 돈다. 그게 좀 문제긴 해서 이대현이 해야 될 롤이 너무나 많아. 그게 문제긴 하고 이대현이 벤치로 들어가면 이거를 메워줄 선수가 없어요. 메워줄 선수가 없어. 이 경기는 그거예요. 저는 이 경기는 뭐 그렇게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두경민하고 전성현이 터져버리면은 이 경기는 오바도 쉽게 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LG가 마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두경민이랑 전성현이 안 터져버리면 가스가 역배당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 2.97배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경기는 저는 LG 쪽으로 봅니다. LG 쪽으로 봐요. 지금 뭐 LG의 컵대회 마레이도 굉장히 좀 SK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고 두경민하고 전성현이랑 뭐 야투율이 너무나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LG 쪽 보겠습니다. LG 쪽. LG 쪽. 자, 마지막 경기.
자, 현대건설과 한국생명의 대결. 현건 1.46배당, 한국 2.15배당 배당 떨어졌죠. 자, 현대건설 컵대회 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한 현대건설. 자, 라인업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위파이 시통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지난 시즌 멤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여전히 김다인 있고, 그죠? 정지윤 있고, 위파이 시통 있고, 이다현 있고, 모마 있고, 양효진 있고, 그대로입니다. 선발 자원들 그대로. 자, 한국생명 어때요? 자, 한국생명은 좀 당분간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단 뭐 리시브 신현경을 영입을 하면서 리시브 라인을 안정적으로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터가 개망이죠. 20 세터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경이밖에 없습니다. 예. 트투크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 아직 얘는 그닥이에요. 얘는 라운드 제일 핫발이죠. 예. 순위에서 제일 핫발이 드래프트 픽을 한 거고, 197cm 루이레이를 영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영 아니죠. 영 아니라서 아번던자 감독이 뺐어요. 빼서 제일 최근에 뉴질랜드 출신 피치로 갈아탔어요. 이게 지금 새로운 선수들, 투투쿠가 들어오고 뉴질랜드 출신의 피치가 얼마 전에 영입을 하면서, 세터도 지금 뭐 경기, 그러니까 이게 합이 안 맞아요. 지금 조직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영경이 혼자밖에 없어. 지금 영경이 혼자서 이 현대건설의 작년 이 라인업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저는 흥국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GS 칼텍스랑 하든 뭐 페퍼랑 하든 어디랑 하든 흥국은 좀 지켜봐야 돼요. 강력함이 살아나려면 이제 용병들이 좀 어느 정도 합이 좀 맞아야 된다. 오늘 경기에는 현대건설 상대로는 저는 비비지도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대건설 승 일반승 배당 1.46, 마인 배당도 1.87, 좋아 보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어디로 될지 누가 이길지 몰랐지만 현대건설은 컵대회 첫 경기만 약간 부진했죠. 그래서 얘네 뭐냐 이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지나면 지날수록 역시다, 역시. 예, 역시. 현대건설은 누구만 잘하면 그냥 우승이에요. 누구만 잘하면. 정지윤만 잘하면 그냥 우승이죠. 정지윤만. 예. 정지윤. 양효진은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이렇게 국내 경기 마치고 자료 보시면 축구, 국내 축구, 일본 축구, 해외 축구, 오늘 축구까지 다 발송을 한 상태니까 참고하시고 2시부터 경기 펼쳐지니까 즐거운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국내 농구 보세요. 예.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